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여러분은 오늘 밤 그분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랑은 충분했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닿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말, 단 하나의 작은 손짓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2가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고 조용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깊은 친밀감,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 주제에 관해 제대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을 통해 수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고민들 안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정말 행복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아픔에 대한 진심 어린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친밀감의 7가지 핵심 원칙, 그리고 침실박 일상에서 아내의 마음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73세 남성분께서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들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40년을 참았어요. 그분은 그 말을 전하면서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많은 남성분들이 공유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빠르고 강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잘못 알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오해입니다.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넓고 촘촘하게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발달된 신경에 강한 자극이 갑작스럽게 가해지면 여성이 느끼는 것은 쾌감이 아닙니다. 불쾌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인과 전문의 팀이 중년 이후 부부 247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응답자 중 73.4%가 배우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속도와 강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78.2%가 너무 빠르고 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73.4%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을 때 한 번 올라가는데 최소 5초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그 느리고 여유로운 속도가 바로 여성의 신경이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입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며시 내려앉듯 피부의 표면을 간신히 스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압력으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 가벼움 안에서 여성의 감각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리듬입니다.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은 여성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은 오히려 할긴장을 유발합니다. 일정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언제나 주변부에서 시작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한꺼번에 완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른 봄날 아침에 꽃이 서서히 피어나듯 여성의 감각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열려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성급하게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아주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이것을 3분에서 5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아랫배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2분에서 3분. 그 다음은 가슴의 바깥쪽 면부터 시작해 나선을 그리듯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단계를 절대로 서둘러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준비의 단계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이 과정 없이 핵심부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자동차 엔진을 무리하게 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준비가 전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며 고생하신 분으로 남편분과 42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어느 날 임경자 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분은 처음에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42년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분이 천천히 그리고 주변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을 실천하신 이후 임경자 씨는 처음으로 진짜로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년 만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수십 년의 거리를 단번에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입술과 혀는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혀를 사용하실 때 뾰족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에게 쾌감이 아니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혀를 넓고 평평하게 충분히 펴십시오.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수채화를 조심스럽게 그리듯 혀의 전체 면적을 활용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한 번 올라가는데 3초, 다시 내려올 때도 3초. 입술을 사용하실 때는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솜처럼 깃털처럼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게 피부에 닿게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촉촉함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마찰이 사라져야 비로소 진정한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해집니다.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혀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라 해도 중심이 아닌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핵심 부위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곧바로 향하지 마십시오. 이 부위는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직접 자극하면 그 극도의 예민함이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느껴집니다. 양쪽 옆면을 먼저 자극하십시오. 일정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한 번 터치하고 2초, 다시 터치하고 2초. 이 규칙적인 리듬감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설레는 기대감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 주변부를 혀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최소 2분에서 3분. 그러면 호흡이 달라지고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여유를 온몸으로 익히신 분들만이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자극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가득 담아 나지막이 말씀하십시오. 사랑해요. 이 짧은 멈춤이, 이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절정 직전에 그 순간에 육체적인 자극이 멈추고 감정적인 연결이 그 자리를 채우면 여성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 사람 곁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고 풍요로운 반응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마법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월이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손과 입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십시오. 여성의 감각은 하나의 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신에 넓게 퍼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입으로 핵심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동시에 한 손으로는 가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손은 언제나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압력은 가볍게, 움직임은 느리게.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받는 여성은 온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감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한 곳만 자극받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롭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아내는 그 차이를 반드시 느낍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빠르지 않게 주변부에서부터 부드럽게 기다리며 전신으로 이제 7번째 원칙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7번째 원칙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여러분이 침실 안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앞선 6가지를 아무리 완벽하게 실천한다 해도 이 7번째 원칙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몸도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달라져야 할 지점입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무의식 중에 결과를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아내를 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긴장감이 오히려 여성의 감각을 닫아버립니다. 과정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기십시오. 결과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친밀감이 찾아옵니다. 2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직접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좋은지, 어떤 방식이 편안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왜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어색할 것 같아서,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몸에 대해서 아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게 편하네요. 더 부드럽게 할까요? 어디가 좋아요?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대답이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을 향한 진심 어린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아내의 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호르몬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신체 조직의 변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내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할 때 막연한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이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입니다. 아내의 몸이 변하면 여러분의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접촉에 앞서 감정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배려와 소통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청결과 위생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십니다. 관계 전에 반드시 양치를 하십시오.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다듬으십시오. 몸도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작은 준비가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다섯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피곤한 아내를 억지로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피곤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 절대로 억지로 이끌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같이 누워 있자. 오늘은 그냥 손이나 잡고 있자.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안도감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그 여유와 깊은 배려가 이후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은 친밀감으로 돌아옵니다. 강요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유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박 일상에서 아내의 마음을 여는 방법들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침실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서적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토양이 풍요롭고 단단할 때 비로소 진짜 친밀감이 꽃을 피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토양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침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내를 5분만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십시오. 아내의 체온을 느끼십시오.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아침의 포옹이 아내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흔히 유대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이상의 신체적 접촉이 부부관계 만족도를 2.7배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5분이 아내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세 가지 말을 매일 하십시오. 잘 잤어요. 오늘도 고생할 거야. 사랑해요. 이 세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이 말들을 어느새 잊어버리십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성은 말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알겠지 하는 것과 직접 귀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지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십시오. 설거지 한 번, 빨래를 함께 개는 것 한 번. 이것이 아내에게는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내가 혼자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는 동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감이 쌓입니다. 그 거리감은 침실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남편이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함께 한다면 아내는 나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내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대부분의 경우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공감이 아내에게는 어떤 선물보다도 값집니다. 작은 터치를 자주 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쓰다듬고 TV를 보다가 손을 잡아주고 식사 후에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십시오. 이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 곁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그 메시지가 날마다 쌓이고 쌓이면 아내의 마음 안에 깊고 단단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의 토대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밥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집이 참 깨끗하네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든든하게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학수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결혼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냥 당신 생각이 났어요. 한마디와 함께. 아내분이 그 꽃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38년 만에요. 이것이 일상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한 가지 보너스 원칙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선 7가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해야 아내 곁에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아내를 진심으로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해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두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그것이 가족에 대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많은 경우 열정에 의존합니다. 그 열정은 강렬하지만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조급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배려란 무엇인지,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이해란 무엇인지, 존중이란 무엇인지. 이것들은 젊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남성도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깊고 세밀한 이해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아내의 숨소리를 알고, 아내의 표정을 알고,
아내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아는 그 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 위에서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천하신다면 어떤 젊은이도 결코 줄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70대 초반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채우느라 아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는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도, 아내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이 우리가 아닌데 그 결과를 우리 부부 관계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난한 시절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것처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 그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의학 전문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심혈관 건강 지표가 31.4% 우수했으며 우울감 발생률은 2.3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의 친밀감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두 사람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쌓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말 못할 서운함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들이 쌓이다 보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서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유독 이 부분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멋진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2마디, 모레는 작은 포옹 하나,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7가지 원칙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채널을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자주 보내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 담긴 남성분들의 속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무기력함, 서운함, 때로는 자신감의 상실. 하지만 아내가 관심이 없다고 표현할 때 그것이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방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4주에서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천천히 주변부에서 부드럽게 그리고 일상에서의 배려까지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건가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서는 이 주제가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이 고령기 심리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의학 전문가팀의 연구에 따르면 64세 이상 부부 중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4.7% 느렸습니다. 즉, 우리의 친밀감이 치매 예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깝게 아끼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체적 친밀감보다 훨씬 더 깊은 돌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내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그냥 내 곁에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몰랐다는 생각에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남은 소중한 시간은 우리 자신과 아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시간을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에서 제안하는 4주 실천 계획입니다. 첫째 주는 말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매일 아침 아내에게 잘 잤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고생했어요. 이 두 마디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하셔도 첫째 주가 끝날 무렵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첫째 주가 그 시작입니다. 둘째 주는 터치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먼저 잡으십시오. TV를 보다가, 식사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을 잡으십시오. 잠깐이어도 됩니다.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이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당신 곁에 있어요. 셋째 주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에는 집안일 한 가지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설거지, 빨래, 장보기 중 하나. 아내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탁을 받은 후 하는 것과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내가 느끼는 감동의 크기가 다릅니다. 넷째 주는 대화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5분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 어땠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리고 아내가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4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이 4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니, 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6, 25 이후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끈기와 성실함이 부부관계에서도 발휘된다면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위해 보고 계신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아버지께 전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효도의 보답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부 관계가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윤재호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어느덧 43년이 되셨습니다. 윤재호 씨는 오랫동안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호 씨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설거지하는 곁에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서 행주를 집어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머, 당신이 웬일이에요? 라고 물으셨고 윤재호 씨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어떤 것이 기뻤는지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 윤재호 씨 부부는 매주 2번 함께 동네 산책을 하십니다. 손을 잡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윤재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시작한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한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 이 말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지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혹시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혼자이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배려, 경청, 감사의 마음은 부부 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도 이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따뜻한 마음은 넓히면 넓힐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혼자이신 분들의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적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몸소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드린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고 강한 것은 역효과입니다. 천천히, 가볍게, 일정하게. 이 세 가지가 여성의 감각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주변부에서 시작하십시오. 준비의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준비가 전부입니다. 세 번째, 입술과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십시오. 넓게, 천천히, 촉촉하게. 네 번째, 핵심 부위도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규칙적인 리듬이 안정감과 기대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절정 직전에 멈추고 눈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섯 번째, 손과 입을 동시에 사용하십시오. 전신 네트워크를 함께 활성화하십시오. 일곱 번째, 침실 밖에서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일상의 배려, 감사, 경청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보너스 원칙,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활짝 웃으면 그 웃음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밝힙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가득 담아 말씀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배려하겠어요.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를 단번에 좁힐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오래도록 쌓인 상처를 조용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절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정작 자신과 아내를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해 위에서 실천되는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신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배려와 존중 위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하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 여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